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의 조선일보 칼럼, 김대중 칼럼의 오늘 제목은 애국심입니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덕목인 양 치부해서야 되겠는가?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아갈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바로 애국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군 이래 과도한 복지의 유일한 수혜자로서 일생 동안 노동다운 노동을 해본 일이 없는 어떤 정치 지도자의 불장난을 보고도 못 본 척하라는 게 애국심은 아니겠죠. 제가 김대중 고문에게 궁금한 것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영화 내부자들 혹시 보셨습니까?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대중을 개돼지라고 했던. 오늘 조간신문 최대한 간추려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전국적인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평택, 오늘은 강원도 원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강원도 원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가 그렇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실현 가능성 제로인 핵무장을 우리도 하자 이러고 있죠. 안 된다는 반대 논리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다른 나라로부터 우라늄을 사와야 하는데 쓰고 남은 핵연료로 핵무기를 만든다면 도대체 누가 한국에다가 우라늄을 팔겠느냐? 만약 우라늄 수입이 불가능해지면 핵무기는 고사하고 국내 에너지 소비의 30%를 떠받치는 핵발전소가 일제히 멈추게 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끕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말 뒤집기, 아니 거짓말은 보수 언론 동아일보로부터도 사임 요구를 받을 만큼 큰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영표 장관 혼자 벌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 이건 상식 아닙니까? 누가 홍영표 장관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을까? 누가 몸통일까?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빠졌던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구조 군안 작업이 과연 적정했는지, 이게 바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겠지요. 자, 그러나 특검이 가능하려면 국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합의해 주겠습니까? 한편 최근 내한한 미국의 유명 방송인 코난 오브라이언이 세월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을 애도합니다. 국민의당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이 열흘 넘게 당 공식 회의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천정배 대표가 호남 공천을 주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김한길 위원장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주승용 원내대표, 천정배 대표가 사실상 현역 의원 컷오프 가능성을 내비치자 민감한 문제라면서 가급적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각종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주요국 증시가 연쇄적으로 폭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IT, 철강, 조선 등 20대 그룹 주력 계열사 가운데 13개사의 매출이 감소했고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낸 기업이 6개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기사가 그렇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지지율이 네바다 코커스에서 45%의 지지율을 얻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동률을 기록해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지요. 클린턴 전 장관의 강세 지역입니다. 네바다가. 두 사람의 지지율이 같이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름에서 공공분양임을 나타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뺄 것이 확실합니다.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이유, 살펴보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못 사는 집 자식이라는 주홍글씨가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오랏, 제가 사는 아파트도 LH인데 이거 나쁜 건가요? 최근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지난달 22개 보험회사가 40살 남성 기준으로 실손보험료를 6.8에서 44.8% 일제히 올린 데 대해 거센 여론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료비 실비를 보상해주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150만 명을 넘어서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평가를 받은 인기 상품입니다. 이런 내용 중심으로 잠시 후에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정권의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군사적으로 최적합지에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원도 원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동해 북부 해안에서 발사할 경우 이를 탐지, 요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강원도 원주에 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사드 레이더의 방사각이 좌우 130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원주는 서해는 물론이고 동해 북부 해안까지 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주에는 2010년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하다가 철수한 캠프롱, 또 캠프 이글, 이런 미군 기지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군이 아직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캠프롱 부지는 원주시 태장동, 캠프 이글 부지는 원주시 소초면에 있습니다. 태장동은 새누리당 김기선, 소초면은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 지역구네요. 한편 오늘자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지역에 큰 전자파가 야기되고 주민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조언은 과장됐다면서 특유의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를 조선일보 사장 집 옆에 설치해도 된다. 이런 말쯤은 해야 진정성이 있을 조선일보의 여론몰이 아니겠습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터져나오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서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지요. 국제사회 고립을 원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자, 이와 관련한 한겨레와 한국일보 분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일보 분석입니다. 핵무장을 선택했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한다면 당장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당사국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한 만큼 결국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 NPT 탈퇴는
핵 확산을 금지한 국제사회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외교적 고립은 물론이고 강력한 경제 제재 등을 감수해야 한다. 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 말대로 이 NPT 탈퇴는 곧 북한처럼 되는 길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할 리 없다는 점도 핵무장론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 보여준다. 한국일보 분석을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여전히 우리 자체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당장 우리가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서면 북한을 상대로 핵개발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명분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일본 등의 핵무장 여론을 부추겨서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촉발시켰다는 원죄를 뒤집어쓰는 부담도 크다. 네, 이런 분석입니다. 또 장기 정전 사태는 견딜 수 있겠는가? 네, 이 질문 앞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답해야 한다고 한겨레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지적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나라 밖 의존도가 96에서 97% 수준인 에너지 약소국이다. 23개의 핵발전소를 이용한 핵발전 비중이 30%에 이른다. 핵에너지 의존도 세계 4위, 전력 소비량 세계 10위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에너지 약소국 플러스 다소비국,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장은 한국 사회에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핵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라늄을 100% 수입한다. 프랑스에서 원광을 사서 미국에서 저농축으로 처리해 핵발전소에서 사용한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핵발전소용 저농축 우라늄의 수입이 불가능하다.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처 협정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라늄은 저농축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핵무기 개발에 쓰일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국제시장이 엄격히 통제돼 있다.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일반 상품이 아니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핵개발 국가가 예외 없이 우라늄 매장량이 풍부한 나라인 이유다. 저농축 우라늄의 수입이 불가능해지면 국내 에너지 소비의 30%를 떠받치는 원자력 발전소가 일제히 멈추게 된다. 한여름 일시적인 대량 정전 사태만으로도 난리가 나는 이런 한국 사회가 만성적인 블랙아웃 상황을 견뎌야 한다. 이런 이야기다. 핵무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반핵 철학에 따라서 핵발전을 포기하고 생태 에너지 개발에 힘을 쓸 것 같지도 않다. 네, 이런 지적입니다. 한편 국제정치학자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밝힌 말 아주 통렬합니다. 자주 자위를 내세워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에 앞서서 미국에게 반납한 전시작전 통제권부터 찾아오는 게 순리다. 핵무장론은 미국이 반대할 뿐더러 중국 압박용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여전히 핵에 미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설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비록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극단적 궁지에 몰리게 됐을 때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생존을 위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최후 수단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순전히 기술적 측면만으로 볼 때 우리의 자체 핵 개발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다. 근데 대한민국의 생존이 폭력 집단의 소나귀 안에 놓이게 된다면 그때는 달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궁지에 몰리기 전에 핵 개발 준비하고 궁지에 몰리면 핵을 개발하자. 이게 조선일보 주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참 곤란한 처지가 된 홍영표 통일부 장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오늘자 제목은 개성공단 발언 논란 통일부 장관 자격 없다 이겁니다.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CBS 노컷뉴스, 네, 노컷뉴스도 사설이 있군요.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달 22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라고 밝혔던 홍영표 장관은 불과 보름 뒤 개성공단 사업 명목으로 준 돈이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 이런 식의 널뛰기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증거 자료를 둘러싸고 말 바꾸기를 했다. 널뛰기는 외교 안보 라인에서 차지하는 그의 힘이 그만큼 없다는 반증이다. 힘이 그만큼 없다는 반증이다. 외교 안보 정책의 혼선이 과연 그의 책임뿐일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홍영표 따라잡기는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향신문 사설도 보겠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소양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물론 이번 일이 홍영표 장관 혼자 벌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터다.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장관이 뒷감당하다가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홍영표 장관의 잘못이 덮어질 수는 없다. 네, 사태를 촉발시킨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과도한 복지 혜택을 챙긴 일생 노동다운 노동을 해본 일이 없는 어떤 우매한 지도자가 반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북한 학과가 멸종 위기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통일대박론, 북한 핵실험, 개성공단 피해수혜 등 최근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북한학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각 대학 북한 학과는 대부분 존폐의 기로에 선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졸업 후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이 1차적인 이유인데, 고려대학교는 올해 3월부터 인문대학 소속 북한학과를 공공정책대학 공공사회 통일외교학부 통일외교안보 전공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북한학과가 폐과가 되는 그런 셈이죠. 없어지는 셈입니다. 당초에 전국적으로 관동대, 고려대, 동국대, 명지대, 선문대, 조선대 이렇게 6개 대학에 북한 학과가 있었는데요. 관동대, 조선대, 선문대, 명지대, 고려대가 차례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대학은 동국대뿐이네요. 북한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도리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북한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는데 북한 학과부터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세월호 이야기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에다가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빠졌던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구조 군안 작업이 적정했는지, 이런 것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텐데요. 해경의 구조 실패, 이건 60년 역사의 해경 해체로까지 이어진 중대 사안이지요. 검찰 특별수사팀은 현장에 출동한 123 정장만 기소했을 뿐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흔적조차 없습니다. 구조 실패의 책임이 더 윗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레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데요. 자, 그런 의심을 받는 검찰이 이제라고 제대로 수사할 리 없으니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주장 당연합니다. 자, 그러나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았던 새누리당이 이번 요청을 과연 수용할까요? 묵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석 달째 특조위의 공석을 방치하는 걸로 봐서는 말이죠. 또 틈만 나면은 특조위를 흔든 전력으로 봐선 말입니다. 네, 한겨레 사설을 인용해서 이 사안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있군요. 미국의 유명 방송인 코난 오브라이언이 세월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을 애도합니다. 오브라이언은 자신이 진행하는 미국 TBS의 코난쇼 한국 촬영에 세월호의 아픔을 방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4박 5일 동안의 내한 일정에 예능적 요소만을 보여주기보다 한국 사회의 아픔, 기쁨 등 다양한 모습을 미국 등 전 세계 코난쇼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 TV에서 사라진 세월호. 네, 미국 TV 가서 볼 수 있겠네요.
속히 짐 싸서 나가라. 지금은 제3정당 시대다. 이렇게 에드벌룬을 띄우면서 안철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를 사실상 농락해온 조선일보. 요즘 국민의당이 잘 안 돌아가는 걸 열심히 또 중계합니다. 우선 국민의당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이 열흘 넘게 당 공식 회의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오늘 소개했습니다. 마포구 당사에 온 적이 없다고 하는군요. 열흘 동안. 이 때문에 김한길 위원장이 주도해야 할 선대위 인선도 늦어지고 있는데, 김한길 위원장은 박선숙 사무총장 선임 문제로 안철수 대표와 갈등을 겪었고 지난주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천정배 대표가 호남 공천을 주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김한길 위원장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곧 공천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던 이상돈 교수도 입당 소식이 없어서 의문을 낳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천정배 공동대표가 광주 지역 총선 출마 예정자 간담회에서 사실상 현역 의원 컷오프 가능성을 내비치니까 민감한 문제라면서 가급적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당 안팎에서는 두 공동대표와 현역 의원들 사이에 알력 싸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끝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신기남 의원, 이 사람 영입하자, 이렇게 일부 현역 의원들이 주장했는데 두 공동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지금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아쉬운 판에 마다하다니, 이러면서 일부 현역 의원들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공동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국민의 지지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다고 합니다. 경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각종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주요 국 증시가 연쇄적으로 폭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의 급락, 이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불을 지폈고, 경기 부양을 위한 유럽, 일본의 잇따른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오히려 주가 폭락과 은행 부실 가능성을 초래하면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의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짧고 굵게 지나갔다면 현재의 위기는 공급 과잉, 저성장, 정책 무력화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촉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느리고 긴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리스크 당연히 한국에게 직격탄입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이종우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제 남은 카드도 별로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 공포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관련한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 추락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인데요. 지난해 IT, 철강, 조선 등 20개 그룹 주력 계열사 가운데 13개 회사의 매출이 감소했고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낸 기업이 6개로 파악됐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조선일보가 20대 그룹 주력 계열사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등 13개 기업의 매출이 전년에 비해서 역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입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IMF 외환위기 시절에는 IT와 조선업종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IT, 자동차, 중공업 업종이 각각 약진해서 한국 경제위기 탈출의 선봉장이 됐지만 지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이 동반 침체를 겪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 사회를 꼬집는 국민일보와 한겨레 일면도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생까지 보톡스 주사를 맞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찾고 있다. 국민일보에 르포르타주가 있는데요.
한 대에 수십만 원 하던 보톡스 주사는 국내 제품이 생산되면서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는데 보통 5만 원, 특별 행사 기간에는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저 비용을 무기로 삼아서 대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생까지 유혹하고 있는데요. 신체 발달이 끝나지 않은 청소년에게 과도한 약물 주입은 위험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18살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톡스가 안전하거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13살 소녀가 피부색을 밝게 해주는 비비크림부터 파우더, 입술을 반짝이고 빨갛게 해주는 립글로스까지 어른용 화장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현실까지 이 기사에서 짚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외모 이야기 앞으로 대화 중에는 하지 말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국 총학생회장단이 모이는 수련회에서도 외모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는 연예인의 외모에 대한 품평을 담은 기사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쏟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울신문 강신 기자의 현장 블로그 코너에 주목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을 바꾸기로 했는데 새 이름을 뭘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은 현재 이름에서 공공분양임을 나타내는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브랜드를 뺄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이미 주민의 70% 이상이 아파트명을 바꾸는데 찬성했고, 아파트명을 바꾸는 이유를 들어보니 이렇다는 겁니다. 주민 A씨의 말.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거지 아파트에 사는 애라고 놀림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도 그런 일을 당할까봐 걱정돼요. 네. B씨의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공분양 아파트가 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 부모들이 심어놓은 편견 탓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이름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신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수원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 아파트 이름에 대해서 주민투표에서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신청 절차도 밟아야 하는데 좋아 보인다고 해서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일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자, 거지 아파트로 놀림받았던 이 아파트,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아파트인가요?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116.19제곱미터, 즉 35평에 6억 1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공분양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위보다 2억 원 정도 가격이 낮을 뿐이지 이게 싼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름이 바뀌고 나면 이 아파트 아이들 어깨에 쫙 펴고 다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야, 그 원래 LH 거야. 거지 아파트야. 이런 이야기는, 이런 억측은, 이런 마타도어는 과연 사라질까요?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최근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지난달 22개 보험회사가 40살 남성 기준으로 실손 보험료를 6.8에서 44.8% 일제히 올린 데 대한 거센 여론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비 실비를 보상해주는 실손보험,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입자가 3,150만 명을 넘어서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기 상품인데요. 자, 그런데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 규제를 완화하고 이후에 흥국화재가 44.8, 현대해상이 27.3, 삼성화재가 22.6%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실손보험을 다루는 25개 보험사 중에 22곳이 잇따라 보험료를 인상한 것입니다. 일단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지만 기존 가입자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해서 결국 인상된 보험료 부담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누가 올려줬을까요? 정부가 허락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5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강면옥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의 대구 개성고등학교 성균관대 1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 강면옥 본부장의 임명을 두고 공단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결국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사를 통해서 기금 운용본부를 공사화할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기다가 투자해. 저기 가격 떨어지는 거 막아. 네, 국민의 노후 자금의 안정성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주식시장 떠받치기에만 혈안이 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큰일 나겠죠. 청와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이는 멀면 멀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 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이제 오늘자 신문 칼럼을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한겨레에 실린 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법무팀장 김광길 변호사의 개성공단 중단의 법적 근거를 묻는다. 이 칼럼부터 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합법적이려면 적어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나 제18조에 따라서 개성공단 기업한테 이미 승인한 협력사업을 취소하거나 조정을 명령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처는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다. 아니다. 헌법은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대통령한테 긴급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상황이 긴급하다 하더라도 헌법에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요구다. 누군가는 정부의 이번 조처는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즉 이른바 통치 행위이므로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확립된 판례다. 나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법무팀장으로 일했다. 이 기간에 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개성공단을 성공시키려면 투자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며 그러려면 법치주의가 중요하다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우리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면 북한한테 법치주의를 요구할 근거가 없게 된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더라도 우리 헌법에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에 실린 권석천 논설위원의 박근혜식 체제 경쟁에서 빠진 것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날로 먹으려 하잖아요. 지난해 1월 청와대 신년 인사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희상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왜 안 하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짧은 한마디에는 북한 정권에 대한 깊은 불신이 도사려 있다. 돌이켜보면 북한이 날로 먹게 놔두지 않겠다는 자세가 사드 공식화,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졌을 것이다.
우선은 경제다. 남한 경제력이 북한의 40배란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에는 남북의 경제 격차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경제의 질은 어떠한가? 저성장과 양극화, 고령화 속에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헬조선에 이어서 금수저, 흑수저 계급론, 이생망까지 등장했다.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어 의 약자지요. 얼마 전 지인들과 저녁을 먹는데 한 참석자가 헌법 이야기를 꺼냈다. 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다면 금수저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지난해 12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위 30% 가구가 73.4%의 순자산을 차지한 반면 하위 30%는 2.5%를 놓고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체제의 불안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접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해왔는가. 두 번째 위협 요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직접 관련돼 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는 원칙은 지난 3년 동안 대북 문제뿐 아니라 국내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왔다. 그 결과 1987년 6월 이후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었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을 두고 한 전직 판사는 공화정의 위기라고 말한다. 대의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같은 선출직 대리인인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려고 거리 서명에 나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마름이 땅 주인에게 소장농들이 일을 안 하니 당신이 직접 가서 혼내주라고 요구하는 꼴 아닙니까? 그러는 사이 전직 경제부총리는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진실한 사람 인증을 하러 다니고 여당 원내 수석 부대표란 사람은 헌법보다 인간관계가 먼저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다. 차라리 70년대 유정회를 부활시켜라 이런 비판에도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하나 더 묻는다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게 충성도를 기준으로 숙청하는 것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잡아다가 처형시키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북한 김정은과 상대평가를 하면 되는 일인가? 한 정당을 종북정당, 위헌정당이란 이유로 해산했다면 더더욱 헌법정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게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배부르게 살 수 있다거나 돈 많은 쪽이 갑이라는 천민 자본주의로는 북한 정권을, 아니 북한 주민들을 승복시킬 수 없다. 정신으로도 시스템으로도 본보기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소통과 양보로 우리 안에 냉전을 걷어내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경제 정의에 힘써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북한과 뭐가 다르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결정은 났는데 막상 어디로 갈까? 지역 방송들이 전하는 민심은 한 목소리. 하여간 우리는 안 된다. 먼저 전북 군산을 가시정권으로 하는 전주문화방송.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후보지로 군산이 거론되면서 도내 반대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드의 필요성만 강조하면서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는 상황. 도내에서는 사드 반대 운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가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가져오고 한반도의 긴장감만 고조시키고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드는 그 군사적 효용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전자파와 소음으로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 지지세가 강구한 대구문화방송.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후보지로
대구와 칠곡 외관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지역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여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일부 총선 예비 후보들이 사드 대구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지역 새누리당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안동문화방송. 대구에 사드가 배치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대구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드 배치는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실익도 없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만 불러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드 무기체계의 도입을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 국민적 합의나 또 여러 주변 국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협의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후보지로 주한미군 캠프 캐럴이 있는 칠곡군 외관읍 주민들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칠곡군 기관단체장과 주민 대표 등은 통합방위 협의회를 열고 사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역 민심만 그러한가? 사드 도입 주장해왔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대구 수성을 주호영 의원은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대구에 사드가 배치되면 거리가 멀어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면서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온 대구 동을의 유승민 의원은 막상 도입 논의가 시작되자 입장 표명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사드가 빨리 들어와야 한다던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이 거론되자 한 발을 뺍니다. 왜 평택 꼭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지금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원유철 대표, 우리도 핵 갖자고 주장하는데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그러면 핵실험 평택에서 하면 어떨까? 왜 평택 꼭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왜 평택 꼭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네, 오늘 날씨는 강원 영동지방을 제외한 중부지방이 낮 동안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호남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도 많이 다운로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